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서의 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서의 정과정은 일단 문학사적 의로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초의 충신연주지사, 신연주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존하는 문학 작품 중에 최초라는 뜻인데요. 충신연주지사는 다들 알다시피 어떤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바꾸어 가지고 어떤 공감대를 높여주는 그런 표현 기법이죠. 그게 제일 먼저 사용됐던 게 정서의 정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초의 유배 문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유배 문학이다. 우리 정서가 어떤 고려 의종 때 동래 지역으로 유배를 와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유배 문학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과정의 문학사적 의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정과정의 어떤 갈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정과정은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향각의 여요, 즉 향가 계열의 고려 가요라는 뜻인데요. 현존하는 향각의 여요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서의 정과정과 고려 예종의 도이장가, 이렇게 두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문학 교과서에 주로 실리고 소개되는 것은 이 정과정, 이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 향각의 여요는 왜 향각의 여요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향각의 여요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했을 때, 그 형식은 향가와 유사하고요, 내용은 고려 가요와 유사한 고려 가요의 특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각의 여요라고 하는 거죠. 특히 향가 중에서도 19채 향가의 형식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정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정과정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지게 됐느냐, 그런 거죠. 이제 정서가 이제 고려 의종과 어렸을 때부터 매우 친밀한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의종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좀 순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찮게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어릴 적부터 친분이 있던 정서는 의종과 매우 긴밀한 사이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어떤 시기와 질투, 모함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어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의종이 정서를 동네 지역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물론 보낼 때는 한 1, 2년 정도만 있다가 다시 이 유배를 풀어주겠다,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정서가 동네 지역으로 가고 난 뒤, 유배를 오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지만 의종으로부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서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 심정을 담은 노래인 정과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이 어떤 문학 정과정의 창작 배경에 따르면 이 정과정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억울함이죠. 맞죠? 이 억울함과 관련해서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왜? 난 유배를 올 때 역모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의 어떤 충심을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되겠죠. 나의 어떤 그런 누명을 쓴 거고 나는 이 변함없는 충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충신연주지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연모의 감정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은 억울하게 유배를 왔고, 그 다음에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원망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러한 어떤 정서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피면서 읽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운이다니, 이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어떤 감정? 그리워서 운이다니. 이 그리움과 운이다니,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님이 나오는데요. 님은 구체적으로 고려 의종이 되겠죠. 자, 고려 의종, 즉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산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스타요이다는 비슷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산 접동새도 나와 비슷하단 말은 즉 산 접동새도 뭐 하고 있다? 그리워서 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접동새가 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새가 우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떠올려줘라? 네, 감정이입을 떠올려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산 접동새에다가 먼저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새가 우는 경우 이 표현이 감정이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개만 보면 된다고 했죠. 즉 화자와 정서 일치. 당연히 바로 위에 그리워서 운다 했고 산접동새가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역시 감정이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움과 슬픔을 산접동새에다가 이렇게 이입시킨 감정이입이 되고요. 자, 모든 감정이입은 이입은 표현법상 의인법이 되죠. 그리고 이입된 대상은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감정이입은 감정 제시 방법으로 따지면 얘는 간접적 제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움과 슬픔이란 감정을 한 번은 직접적으로, 한 번은 간접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이런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니까 요 1, 2행 부분은 우리 정과정에서 이런 충심을 연모의 감정으로 바꾼 자, 요런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인데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여기서 거칠으신 달은 거짓인 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뭐가 거짓인 줄? 우리가 창작 배경과 연결시키면 이 앞부분은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 그냥 가담했다는 말 또는 이런 참소가 아니시며 거짓인 줄 아으 부분은 우리 여음 부분이죠. 얘들은 묶어서 생략을 시키면 됩니다. 잔월 효성이 아르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잔월 효성 지는 달과 새벽 별이란 뜻인데 얘도 알 것입니다라고 해서 즉 내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그런 참소가 누명이 거짓인 거는 지는 달과 새벽별 즉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자신의 억울함 즉 결백을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결백을 호소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존재는 누구? 바로 잔월 효성과 같은 자연물이 되는 거죠. 즉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들은 어떤 누구 한쪽 편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객관적인 존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존재인 잔월 효성이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입증해 줄 거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아으 돼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아으는 여음이니까 가로로 묶어버리고요. 자, 여져라는 우리가 여다가 살다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져라 는 살고 싶어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넋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 싶어라. 자, 이건 바로 뭐 그렇죠. 이 연모의 감정을 소망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벽이 더시니 니러시니까 되는데요. 자, 이거 벽이 더시니는 이 벽이 더신이라는 뜻으로 이걸 끊어 적으면 자, 벽이다가 우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기던 이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또 간혹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어기던 사람.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어기던 사람, 이 어기던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되겠죠. 어떤 우리가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이라든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자세 이런 걸 어기던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기던 사람, 바로 내가 역모에 가담했다고 우기던 사람 니러시니까 누구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런 거죠. 서리법은 아니고요. 자 내가 역모에 가담했다고 우기던 사람 누구십니까? 빨리 나와봐. 약간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자 여기서 원망의 대상은 모함한 사람입니다. 모함한 사람. 물론 역시 이 작품은 충신 연주지사니까 내가 충신이라는 걸 전제로 깔면 이 모함한 사람은 또 간신으로 볼 수도 있죠. 자, 됐죠? 자 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자 역시 또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못 없다. 즉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모의 감정과 결백을 호소하고 원망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말이신저 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묻 사람들의, 자 여기서 묻 사람들이란 말은 여러 사람들의 말이신저, 참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묻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결백 호소가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결백 호소가. 자 그리고 사르분대어 아으 있는데요. 자 사르분대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슬픈 일이도다. 슬픈 일이도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으는 여음이고요. 자 그러면 역시 화자의 어떤 이런 슬픔의 감정을, 이 슬픔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네요. 자 님이 나를 하마. 자 하마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뭐죠? 역시 이것도 서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나에게 분명히 1, 2년 있다가 불러준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라는 의미로서 역시 또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번에 원망의 대상은 임이 되는 거죠. 임에 대한 원망도 보입니다. 우리 이 충신 연주지사의 최초의 작품이 정과정이라면 그 충신 연주지사를 꽃피운 작품이 정철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입니다. 자 그럴 때 삼위인곡에는 임에 대한 원망이 살짝 보입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린, 상사병에 걸린 이유가 다 임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송미인곡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이별한 건 결국 다 내 탓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정과정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 작품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직접적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아소 니마 님이시여.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정과정이 향각의 여요로서 19체 향가의 특징을 가진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19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는 부분인데, 우리 19체 향가는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죠. 자 그것과 유사하게 19체 향가에 보이는 이 감탄사와 유사한 위치에 유사한 감탄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과정을 19체 향가, 즉 향가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봅니다. 자 도람 들으샤, 돌이켜 들으시어, 개오셔서. 자 게다가 뭐였죠? 그죠? 사랑하다 해죠.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즉 이 다시 연모를 해달라라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른쪽에 여기에 시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방법 또는 절차를 적어놨는데요. 자, 이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누가. 이 누가는 시적 화자에 해당되는데 화자가 표면적인지 비표면적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부터 님을 내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표면적 화자. 물론 이 표면적 화자는 아마 정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화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말하는 어떤 어조가 혼자 말하는 독백체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대화체인지, 그죠? 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작품은 좀 독백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화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독백체와 대화체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우리 창작 목적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자,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길 바래서 지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의종이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알아주기를 바래서 지은 작품이라고 본다면 예상 독자는 의종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작품 어조상 대화체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이겠죠. 특히 제일 마지막에 사랑해 주소서, 님에게 사랑해 주소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자, 언제 시간적 배경은 이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공간적 배경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신의 결백 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물론 뭐 이 사랑은 충이 되겠지만,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결백을 호소하고 있죠. 화자는 계속해서 결백을 호소하고 사랑을 사랑해 줄 것을 어떤 소망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대상은, 네, 자, 이 시는 화자와 대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작품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어떤 다시 사랑해달라고 소망을 할까? 바로 어떤 고려 의종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버림받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작품이 지어졌을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자, 이거를 다 묶어서, 자, 이러한 상황이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누어 보면 좋겠죠. 자, 당연히 이 작품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 자, 이렇게 어떤 이 시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 작품에 드러나는 정서와 태도에는 뭐가 있냐? 뭐 앞에서 말한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즉 결백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원망의 감정도 드러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르분대와 같은 슬픔의 감정,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서 슬픔의 감정을 드러낸다. 자, 이러한 감정을 직설적으로도 드러내고 감정이입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드러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밑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 자, 그다음에 문학사적 의, 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서의 정과정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